3년 동안 3억을 손실을 봐야 시장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응은 어때요? 만약에 네. 그게 우리가 딱 잡았어요. 네. 10월에 3만 1,000이다 네, 잡으면 그냥 HTS를 덮고 네. 월요일 12시에 네. 30만 원. 네. 그다음에 수요일 12시에 30만 원. 그거 상당히 따져가지고 좋은 전략이죠. 그다음 주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네, 네. 들뜨지 않고 이런 대응은 네. 어때요? 일단 뭐 최근 며칠 전에 네. 이 거래일만 참아라라고 제가 썸네일로 해서 제 개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이 거래일 구간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심리가 쪼그라드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주거든요. 네. 근데 방금 소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전략입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이죠.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정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백종민님 시장이 영 거시기 하네요. 강 센터장님 힘을 주세요. 네. 김영부님은요. 지금 저도 버스를 탔는데 목돈 연구소가 나오네요. 버스에서 들으니 신기해요. 영부님 우리 몇 번 버스일까요? 오늘 우리 버스 목돈 연구소 버스 대박인가요? 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영부님에게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우리 오늘 좋습니다. 우리 목돈 연구소 이렇게 좋은데 목돈 연구소는 시장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우 네. 뉴욕 지난주 우리 네.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였어요. 잘 갔어요. 예. 네. 근데 미증시는 시나리오대로 잘 갔는데 국내 증시는 그럼 시나리오대로 안 갔냐? 아닙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저번 방송에서 6만 원을 목표로 봤지만 그래도 네. 저희들 평균 단가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해드렸던 5만 5천 원 전후에서 5만 7, 8천 원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5만 7,200원을 찍고 지금 5만 5천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2,260 이따가 다우지수 말씀드리면서 또 지수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먼저 급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이 코스피 지수 2,260 부근에서는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급하게 하락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 무서워서 던지고 손절당하고 미국 증시 보니까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해서 아침부터 추격 매수하고 도대체 왜 이런 투자를 하시는지 너무 깝깝하고 네. 2260 부근에서는 일단 저항 자리인 것은 맞는데 221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것을 보면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미스터 마켓의 슈퍼컴퓨터가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해서 더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200 테스트는 나온 이후에 다시 2260을 넘어서서 2300을 녹화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계좌는 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썸네일이라고 하죠. 중요 네. 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때 많이 나왔던 게 2,540. 맞습니다. 여기 네. 깨면 안 되나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올라갈 때 2,380도 많이 나왔다가 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260이 네.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맞습니다. 보이는 네. 그런데 오늘 2,253까지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260을 원래는 그걸 터치를 해야 해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에 또 저항 구간이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가에 아침부터 수급이 1시간도 안 돼서 양시장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니까 미스터 마켓은 밀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미증시가 또 상승하니까 콜옵션에 또 오전부터 또 붙고 이런 투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이 거래소에서 현재입니다, 여러분. 네. 4,5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2,500 거의 600억. 2,600억 네. 순매수, 네. 선물 4,200개야. 맞습니다. 네. 이런 거 한 뭐- 5천억짜리죠. 네네. 콜옵션 지금 70억 순매수. 네네. 풋옵션은 거의 지금 델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상방으로 쏠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AI 알고리즘이 네. 개인 너네들한테는 안 줘 이런 네. 건가요? 2260이라는 마디가가
일단은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매 월마다 보험을 가입을 해놓습니다. 그 중간에 과정에서 보험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2260짜리에서는 강력 저항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심리 반대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들어오고 네, 오늘 메커니즘에서 거긴 저항이니까 생각보다 더 세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그룹톡 네. 유튜브 그룹톡에 네. 보면서도 엇박자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투심과 반대로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네. 일단 국내 또 보도록 가보도록 하고요. 다우 다우 3만 탈환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번 방송에서 3만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다음 고비가 이제 3만 1,000에서 3만 1,500 고비가 있습니다. 예.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옆으로 횡보 단기 좀 쉬어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대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이번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네.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네. 그 만족하시고 여기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좀 쉬어가신다 생각하시고, 물론 31,500에서 32,000까지 드시고자 하지만 네. 그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공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준 라인은 9월 6일 저점 자리가 31,04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올라가는 흐름은 제가 10월 중에서는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월 5일이라 다이렉트로 올라가도 베스트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가도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서 더 저점을 깨고 추세하락으로 다시 전환되기보다는 횡보 또는 단기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반등세를 믿고 너무 공격적으로 배팅하기에는 또 엇박자가 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전문가로서도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강보 센터장께서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보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한 달로 따지겠습니다. 네. 10월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큰 손들은 31,000 혹은 이제 31,050 네. 31,500 500. 여기까지 이제 10월 한 달엔 가야 되는 목표치예요. 네. 근데 빨리 갈 수도 있고 안 가다가 10월 마지막 주에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셋째 주에도 갈 수가 있고 이건 자기들의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인데 와중에 우리가 들어올 개인이죠. 땐 네. 이제 파생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 자기들이 또 꿀을 다 빨아먹고 네, 네. 마지막에 목표치에 가고 이런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를 올라타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네. 참 그걸 알면서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몸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3년 동안 3억을 손실을 봐야 시장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응은 어때요? 만약에 네. 그게 우리가 딱 잡았어요. 네. 10월에 31,000이다 네, 잡으면 그냥 HTS를 덮고 네. 월요일 12시에 네. 30만 원. 네. 그다음에 수요일 12시에 30만 원. 그거 상당히 따져가지고 좋은 전략이죠. 그다음 주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네, 네. 들뜨지 않고 이런 대응은 네. 어때요? 일단 뭐 최근 며칠 전에 네. 이 거래일만 참아라라고 제가 썸네일로 해서 제 개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이 거래일 구간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심리가 쪼그라드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주거든요. 네. 근데 방금 소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전략입니다. 지금 앞으로 만약에 퇴직연금이라든가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발목 근처라고 생각하시고 3년 장기 투자하시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전략 같이 좋죠. 올빵하면 안 되죠. 올인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진작 얘기해 주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마무리를 하자면 네. 9월 6일 그 저점 자리가 31,000포인트를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7월 14일 날 저점 자리가 31,143포인트인데 그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 날 저점을 찍었던 31,143포인트에서부터 랠리가 펼쳐졌는데 랠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랠리의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자리인 31,500포인트 이상까지는 우리가 노력해 볼 거야를 기술적으로 저는 인정한 것이다. 네. 어저께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장 상승은.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여기서 시장이 엄청나게 세게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해외 선물 지수는 약간 약세 흐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눌려도 반등세가 있고 또 올라가도 저항세가 있고 요 며칠 거래에서는 그냥 포지션이 만약에 있다면 현금을 확보해 있는 상황이면 그냥 바이앤 홀딩을 하고 있는 게 맞고 눌리면 저점 매수를 공략하는 전략이 서학개미 분들에게는 맞다. 예. 그래서 하단으로 만약에 내려오는 기준은
9월 27일이 되겠네요. 28,958포인트를 깨게 되면 전저점 이탈이 여부가 있는데 전저점 이탈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경우의 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다우지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만에 하나 뭐 약세를 보이거나 네네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최근 3거래일에서 네. 이 모습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 행태로는 그렇습니다. 네. 31,000은 이제 열고자 하는 마음이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좀 10월은 네. 뭐 첨언을 좀 드리자면 9월 22일 날 자리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자리까지 이제 복구가 된 겁니다. 근데 9월 22일 자리가 고점이 33,300포인트였는데요.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3,316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9월 22일부터 마디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7거래일 하락을 했는데 네. 7거래일의 반나절인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그 자리를 올라선 맞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7거래일 동안 하락했는데 그 하프 반의 상승을 돌렸으니까 그래도 에너지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가죠. 나스닥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일단 9월 6일 저점 자리인 11,471포인트죠. 네. 그래서 11,500포인트까지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로 11,700포인트와 12,000포인트 자리인데 어저께 11,600 뭐 중반 정도까지 네.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일봉으로는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분봉으로는 오늘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월 22일 날 똑같습니다. 7거래일 동안 하락했는데 3거래일 만에 7거래일 하락하기 전에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나스닥도 다우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어떤 자리를 보셔야 되냐면 9월 23일 저점 자리 1,700포인트를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목표치 11,700에서 11,900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 역시도 그나마 그러니까 최근에 한 3거래 거래일이 기염을 토해준 게 맞습니다. 네.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서학개미분들 뭐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네. 기회고 또 원달러 환율도 오늘 살짝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환손실도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킹 달러가 계속 유지는 되겠지만 네. 혹시 1,300원대로 또 꺾일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 직시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일단 그럼 네. 나스닥은 앞으로 향후 한 2, 3주 동안에 11,400 네. 예, 요 라인까지 한번 네.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고 네. 밑으로 빠지더라도 네, 네. 일단은 대비하고 반등세가 있고요. 또 네.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네.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253.9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참 요 부분이 그 9월 26일 날 시가가 2,260 고점이었고 저점이 2,237이었습니다. 60분 봉으로 보면 그 캔들 안에. 네. 근데 그거를 아침에 그냥 말아 올리면서 시가가 2,248이었는데 한 5포인트 정도 쭉 갔다가 그 뒤부터 개인 현물 수급이 거래소에서 네. 거래소 코스닥 두 거래소에서 한 5,000원 이상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약속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그런 거 발표 뭐 이런 게 다 해서 맞습니다. 딱 마치 네, 누가 네, 네.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와르르 또 최근 며칠 어저께였나요? 그저께네. 북한에서 또 일본 쪽으로 미사일 쐈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야 미사일까지 쐈네, 아이 팔어 이런 심리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지는 거와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거는 나쁜 짓이지만 그거를 이제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걸 엄청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이게 참 어제가 너무 팔아야 할 때고 네. 그렇죠. 네, 아, 네. 예. 어제 네. 네, 그렇죠. 어제가 어제 그렇죠. 사야 될 네, 자리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2,150 이탈했을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틀 동안 꾹 참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무튼 뭐 결과론적으로 2,260 근처에서는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2,260 근처까지 올라온 것은 네. 그래도 시장이 에너지를 보였다. 그 전에 9월 23일 날 2,295가 종가 자리였는데 2,290이 종가 자리였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개파락했었던 자리를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동안 하락했다가 2.5거래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산하면 2.5거래일 만에
제자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모습이 네. 다우하고 나스닥은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음봉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네. 그렇죠. 이건 약간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갔으니까. 그래도 갔으니까 네. 우리가 이게 인정해주고 그러나 단기적인 파동은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2거래일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 좀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면 2,200은 이탈해도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2,150에서 2,200 사이에서는 다시 바닥을 형성해서 다시 2,250 이상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2,300은 노크하고 그래도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위로 올리고 반도체 제가 자동차 섹터는 좀 내려놓고 반도체에 집중하셔라는 조언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바닥에서 뭐 7만 원, 8만 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 올라와가지고 아직 간에 기별도 안 된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차트상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있으니까 지수도 여기서는 좀 반등을 좀 줄 것이다 해서 기술적으로 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자리가 2276포인트를 예전에 저점 자리를 소장님 기억하시죠? 네. 2276포인트에서 2540포인트까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자리까지 31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1거래일 동안 하락했었던 자리가 9월 29일 날 2170, 160 요 자리였고요. 네. 그러면 마디가가 다 뭐 1대1로 비율이 맞춰졌고 이제 다시 31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 31거래일 나누기 2하면 15, 16거래일인데 그 아직 시작점에서 저점대에서 반등 준 거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2260은 저항이지만 눌렸다가 그래도 2300짜리까지는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다우랑 나스닥이랑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네. 라디오로 들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희 현재가 2200이고요. 네. 오늘 장중 고가가 2253. 네. 1차 타겟이 2260이었는데 네. 일단은 2253을 2260으로 준해서 네네. 두고 네. 여기서부터 뭐 조정이 나오든 옆으로는 기겠지만 네. 다시 다우 나스닥에 닫은 그 목표치를 친다면 한 10월 말까지로 볼까요? 맞습니다. 우리 다시 갈 수 있는 게 네. 2300은 또 한 번 노크. 못해도 2280. 그렇죠. 예? 2280 마디가도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는 2260 근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2260을 딱 찍으면 내려오면 마디가를 정확히 찍고 내려오네 하면 미스터 마켓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인 건데 네. 그 근처 가다가 확 밀리면 오늘처럼. 오늘처럼 네. 그럼 개인 수급에 의해서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야야 빨리 빼자 이렇게 하면서 미스터 마켓이 만약에 제가 그냥 네. 비유를 하자면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빠지면 다시 2260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무너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2300에서 또 좀 더 슈팅 나오면 2350까지도 좀 시나리오상 열려 있다. 그게 저는 10월 세넷째 주 아니면 그러니까 좀 10월이죠, 그게. 네네. 네. 10월 세넷째 주나 11월 초 전에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탈출을 하시고 싶으셔도 조금 꾹 참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코스피로는 일단 네. 10월 큰 틀의 뭐 월간 네.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2280에서 2300 라인. 네. 오늘만 보면 또 음봉이야 또 이게 안 돼 좌절은 가겠지만 10월 말까지 아직 네. 3주나 그렇습니다. 남아 있죠. 네. 일단 2280 소장님이 또 한번 강조해 네. 주셨는데 그 마디가는 확인 이후에 2300에서 2350까지도 좀 더 위쪽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그 이상은 뭐야? 그럴 때는 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또 분석을 다시 해서 경우의 수를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네.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목돈연구소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은 좀 52,000원 이탈하고 했을 때 너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57,000원대까지는 갈 거다. 그래서 네.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자. 평균 단가 본인의 평균 단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57,200원을 찍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서 다시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3,000원과 55,000원 사이에서 또
짧은 박스를 만든 이후에 네. 다시 5만 7, 8천 원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한 번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 이제 다시 5만 1,800원 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내려오든가. 네. 그럼 고점 대비해서 거의 또 한 7% 이상의 하락이 만들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현재는 반도체 섹터에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지금 네. 더 이상 갈 데 없다가 뷰가 지금 그렇습니다. 43,000원에서 46,000원이잖아요. 여기도 네. 갑니까? 그 자리에 네, 이것도 지금 외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아, 여기까지 가야 끝난다. 만약 그 자리가 오면 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 그 있는 자리면은 분들한테는 한 5년 동안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저는 3배 정도의 네. 수익을 성과를 또 기대할 수 있어서 그런 자리를 과연 주지 않는다. 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 또 5만 원대는 사수해라 뭐 이런 또 얘기도 뭐 언론에서 제가 접했는데 네. 그렇다고 뭐 오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또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힘내야죠. 우리 일단 삼성전자도 국민들도. 58,000원 한번 잡고 네, 10월에 네, 네.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58,000원, 59,000원. 네, 그래서 여기서 뭐 5만 3천 원, 5천 원 사이를 막 디테일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 천천히 방금 소장님께서 아까 네. 조언해 주신 대로 천천히 좀 5개, 10개 뭐 이런 10개씩. 식으로 모아 가시면 결국에는 쭉 올라오면 은행 금리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 이제 59,000원 되면 또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차익 5만, 실현. 네, 뭐 5만 이렇게. 7, 8천 원 네. 사이면 또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네. 또 지금 시장은 그런 단기적인 흐름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어떻게 시간이 네. 자동차 섹터는 좀 힘겨운 구간. 네, 현대차를 네. 한번 현대차 짧게 네, 말씀드리자면 짧게 볼까요? 고점 구간에서는 일단 자동차 섹터는 좀 정리를 좀 19만 원, 20만 원짜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17만 2천 원 저점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17만 원 이탈은 나온다가 기정사실이고 예. 언더슈팅한 이후에 다시 현대차는 먹거리는 있지만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그래서 반도체랑 이제 바톤 터치하는 구간이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정도 그때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가지고 그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샀다 팔았다 하고 그쵸. 엇박자를 계속 반도체가 네, 반도체. 끄냐 차가 끄냐 뭐 이게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에너지 네네. 2차 전지가 끄냐. 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이버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예. 참 심각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지금 네. 만약 가장 안타까운 게 자동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IRA만 없다면 네. 실적의 환율에 너무 좋죠. 전기차 인기에 이런 환율에. 예. 근데 항상 주식이 네. 그럴 때는 시세를 안 그렇습니다. 주더라고요. 네, 네. 네. 현대차는 오히려 11월, 네. 10월 말 공략.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돈은 잃어도 마음은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